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 회귀를 통해서 회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문제를 다룰 텐데요. 회귀는 어떤 임의의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회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존의 붓꽃 데이터가 아닌 물고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물고기는 농어인데요. 농어의 무게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배운 건 KNN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했었죠. 정답을 0과 1로 놓았고요. 이를 타깃이라고 했습니다. 회귀는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처럼 0과 1이 타깃이 아니라 농어의 무게가 타깃이 됩니다. 가장 먼저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죠. X축의 길이, Y축의 무게를 두고 산점도를 그려볼게요.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두 길이와 무게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는 1800년도 사람인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의 아이가 부모보다 더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을 하고 이를 평균으로 회귀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후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회귀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독립변수 x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y와 가장 비슷한 값 y바를 출력하는 함수 fx를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배웠던 분류와는 다르게 이미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이고요. fx가 다음 형태의 선형함수이면 이 함수를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회귀 분석을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해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농어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회귀 모델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킨런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2차원 배열 형태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2차원 배열을 위해서 우리는 인덱스를 만들고 랜덤 함수로 순서를 섞어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구분해서 훈련시켰었죠. 머신러닝에는 이러한 전처리 작업이 항상 필요한 작업인데요. 사이킨런에는 이러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기 위한 도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셀렉션이라는 패키지 밑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함수의 장점은 퍼치 랭스와 퍼치 웨이트를 한 번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GPT에게 함수의 사용법과 매개 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PT에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의 사용법과 주요 파라미터를 알려달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으로 기본적인 용도와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 파라미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산점도에 그렸던 x, y 값들이 각각 랭스와 웨이트인데요. 이 두 개의 배열을 각각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랭스는 훈련과 테스트 세트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웨이트도 훈련과 테스트 세트로 두 개로 분리하기 위해 앞에 새로운 변수명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함수 안에는 분리할 객체인 x, y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전체 데이터에서 나눌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지정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무작위 결과를 항상 동일하게 얻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훈련 및 테스트 세트 분할을 위해서 인덱스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래티파이는 클래스별로 라벨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분류를 위해서 사용되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이킨런에 사용할 데이터 세트는 2차원 배열이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퍼치 랭스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를 나눈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도 1차원 배열 형태일 거예요. 이런 1차원 배열을 한 개의 열이 있는 2차원 배열로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 문제에서는 두 개의 특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열이 두 개인 2차원 배열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데이터에서는 특성을 한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리쉐이프 메서드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바꿀 크기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원소 개수로 모두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크기를 나머지 원소 개수로 채우고 두 번째 크기를 1로 하면 크기가 기존 3,에서 3,1로 바뀌게 될 거예요.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에 이를 적용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바로 피트 메서드로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이 선형회귀 모델은 직선을 학습하는데요. 학습하지 않은 50cm 길이의 농어의 무게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면 1241g으로 예측을 하네요. 만들어진 직선을 그려보고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직선을 그리려면 기울기와 절편이 있어야 하는데요. y는 ax 더하기 b처럼 쓸 수 있겠죠. 여기서 x를 농어의 길이, y를 농어의 무게로 바꾸면 그림처럼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선형회귀의 수식이 복잡해 보였는데 2차원상에서 직선이라면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시킨 LR 객체의 coF와 인터셉트 속성 안에 직선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lr.coF와 lr.intercept 함수를 통해서 절편과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농어의 길이 15에서 50까지 직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그리려면 앞에서 구한 기울기와 절편을 사용해서 15,15 곱하기 39 마이너스 709와 50,50 곱하기 39 마이너스 709 이 두 점을 이으면 될 겁니다. 훈련 세트의 선점도와 함께 그려볼게요. 그림에서 나온 이 직선이 선형회귀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셋에서 찾은 최적의 직선입니다. 길이가 50cm인 농어에 대한 예측은 이 직선의 연장선에 있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coF와 인터셉트를 통해 찾은 값들은 기울기와 절편인데요. 머신러닝에서 기울기를 개수 또는 가중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coF와 인터셉트 같은 값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찾은 값이라는 의미로 모델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훈련 과정은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앞서 사용한 K 최근접 이웃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는데요. 이렇게 훈련 세트를 저장하는 것이 훈련의 전부인 학습을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을 생성했으니 스코어 메서드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훈련 세트에서 정확도가 93%, 테스트 세트에서 82%가 나왔는데요. 두 데이터 세트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기 전에 한번 회귀에서의 정확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K 최근접 이웃 같은 분류 알고리즘에서는 두 클래스의 분류를 정확히 분류했냐 안 했냐로 정확도를 출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귀에서는 직선을 학습했는데 과연 무엇에 대한 정확도일까요? 머신러닝에서 정확도는 결국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결정계수 R제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계수는 추정한 선형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 정도를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독립변수에서 예측 가능한 종속 변수의 변동 비율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값이고 분모가 크다면 1에 가까워져 흔히 말하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분자에는 각 샘플의 타깃과 예측한 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해주고요. 타깃과 타깃, 평균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한 값을 분모로 들어가 나눠줍니다. 만약 타깃의 평균 정도를 예측하는 수준이라면, 즉 분자와 분모가 비슷해져서 결정계수는 0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예측이 타깃에 아주 가까워지면 분자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이 결정 계수가 얼마나 좋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정 계수 말고도 다른 값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평균 절대값 오차, 민 앱솔루트 에러를 이용하면 타깃과 예측한 값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예측에서 벗어났는지 가늠하기 좋습니다. 결과를 보면 95g 정도 농어의 무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면 좀 전에 테스트 세트에서 82%라는 결정계수 값이 조금 이해가 되죠. 결국 결정계수라는 것은 항상 결과 변수의 평균을 예측하는 모델과 비교를 해서 모델이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0과 1 사이의 척도에서 알려주는 비교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킨런에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선형 회귀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다른 알고리즘에서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코어 메서드로 출력되는 값의 의미도 이해를 했으니까요. 테스트 세트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만든 결과처럼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높고 테스트 세트에서 과도하게 점수가 낮은 경우를 과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과서적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테스트 세트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나쁘다면 훈련 세트의 모델이 과대적합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훈련 세트에만 잘 맞는 모델이라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시험에서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을 만들 때 잘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훈련 세트보다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높거나 두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모델이 훈련 세트에 과소적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훈련 세트에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훈련 세트가 전체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훈련 세트를 잘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과소적합의 또 다른 원인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일 겁니다. 데이터가 작으면 테스트 세트가 훈련 세트의 특징을 따르지 못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대적합의 경우에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과소적합의 경우에는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훈련 세트에서 결정 개수 값이 0.93, 테스트 세트에서 0.82가 나왔죠. 전형적인 과대적합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훈련 세트의 점수도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과소적합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소적합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프 왼쪽 아래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선이 아닌 다항식을 이용한 회귀곡선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항회귀와 다중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